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맞은 사람은 올여름 야외에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를 만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백신 공급이 증가하면서 6월쯤에는 성인 대다수가 한 번의 백신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연방정부는 실내 모임은 피해야 하지만 지금 같은 추세로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 여름에는 야외에서 거리 두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은 참고 인내하며 백신을 접종하고 공중보건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성인의 1차분 접종률이 75%에 이르고 2차분 접종이 20%에 도달했을 때 각 주가 규제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이는 권고라며 규제 완화를 위한 최종 결정은 각 주 정부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75%가 접종을 완료하는 가을이 되면 학교나 실내 스포츠, 가족 모임이 모두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정부에 따르면 최근 신규 확진자의 98%가 백신 미접종자이거나 아직 항체가 생기지 않은 접종자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백신을 맞더라도 완전한 항체가 생기려면 3주가 걸린다며 이때까지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실내나 실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도 면제되는데 다만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와 각주 정부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1차 접종률은 인구 대비 46%, 2차 접종률은 35%입니다.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날 대비 2,362명이 늘었는데 지역별로 보면 토론토에서 691명, 필지역 563명, 욕지역에서도 224명이 나왔습니다.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지난주 3,200여 명에서 2,610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하루 전보다 줄었지만 중증 환자는 1명 늘었고 26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까지 온주에서 677만여 명이 백신 1차분을 맞아 43%의 접종률을 보였으며 이 중 3% 미만인 15,000여 명이 2차분까지 접종을 마쳤습니다. 현재 40세 이상에 대한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인 가운데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 예약 일자도 나왔습니다. 어제 정부는 12세 이상 청소년과 이들의 가족은 오는 5월 31일부터 사전 예약하고 파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백신 1차분 접종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의료진과 최초 대응자에 대한 2차 접종이 진행되면서 백신 2차분 접종에 대한 정부 계획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어제 스테이트홈 명령을 2주 더 연장하면서 골프장도 폐쇄한다고 밝히자 곳곳에서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골퍼와 골프장 업주들은 정부가 야외 활동 재개를 촉구하는 의료진의 조언을 무시한 채 역행하고 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북미 어디에서도 폐쇄하지 않을 만큼 골프장은 안전한데 포드 수상이 골프 후 함께 음료를 마셨다는 친구들의 말만 듣고 폐쇄를 연장했다며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캐나다 한인 여성회가 한인과 비한인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도와줍니다. 온타리오 의료보험이 없어도 여권 등의 신분증과 거주지 증명 서류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주민과 18세 이상 임산부 이외에 운전기사나 경찰, 소매점 근무자와 환경미화원 등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직업군이 대상입니다. 또 하스파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주민과 그룹홈 등 단체 생활시설 거주자도 해당됩니다. 여성회가 써니브룩 병원과 베이크레스트와 파트너십을 맺어 예외 대상자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특별 사이트에서 예약해주고 있습니다. 여성회는 다음 주 내내 선착순 200여 명의 접수를 받는다며 접종 대상자는 여성회로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메트로 밴쿠버에서 총기 살인이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 버나비의 마켓 크로싱 쇼핑몰에 있는 캡터스 클럽 앞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처음 도착한 팀이 BMW 안에서 총에 맞은 젊은 남성을 꺼내 응급소생술을 펼쳤으나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 차량엔 10여 발의 총알 구멍이 났습니다. 또 다른 남성과 여성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총소리가 나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처음 폭죽 소리인 줄 알았다는 목격자들은 유리창이 깨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대피하는 모습에 그야말로 지옥을 보는 것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어젯밤 9시 서리 남부 지역에서 불에 탄 차량이 발견돼 이들 두 사건이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현지 언론은 사망자가 브라더스 키퍼스 갱단이라며 앞서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총기 살인의 보복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버나비의 한 가게 앞에서 갱단에 연루된 19세 남성이 총에 맞아 숨졌고 당시 무고한 시민 한 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로어 메일랜드 갱단 간 다툼이 공공장소에서 연이어 발생하며 당국이 해결책 모색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주 토론토 총영사가 곧 교체됩니다. 정태인 총영사 후임인 김득환 전 워싱턴 총영사는 고려대학교 출신의 외무고시 26기로 독일 세르비아 서기관과 그리스, 크로아티아 참사관에 거쳐 주 영국 공사 겸 총영사와 외교부 부대변인을 역임했습니다. 앞서 2017년 12월 부임한 정태인 총영사는 외교부 본부로 귀임할 예정입니다. 이외 주 몬트리올 총영사 겸 주 국제민간항공기구 대표 부대사에 김상도 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오는 9월 초까지 모든 공식 행사와 야외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6월 30일까지 모든 행사를 취소한 시는 오늘 코로나 백신 접종과 방역 조치에도 대규모 행사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노동대인 9월 6일까지 모든 행사들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름철 대규모 박람회 CNE와 캐리비안 페스티벌, 댄포스 축제, 혼다인디, 재즈 페스티벌 등이 취소됩니다. CNE 조직위원회는 현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2년 연속 행사 취소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내년 행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프라이드 토론토 주최 측은 6월 한 달 동안 온라인에서 축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밴쿠버 스탠리 파크에서 또다시 코요테가 시민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밴쿠버 공원 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공원에 달리던 여성이 뒤에서 나타난 코요테에게 물렸고 이곳에서 300m 떨어진 지점에서 또 동일한 일이 있었으며 다행히 피해자 2명 모두 경상에 그쳤습니다. 당국은 이들 두 사건이 2시간 사이에 발생했다며 피해자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해 수색했으나 코요테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스탠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각별히 주의하고 코요테를 목격하게 되면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캐나다 벽지와 도시 간 장거리를 운행해온 그레이하운드 버스가 캐나다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이용객 감소로 인한 운영난을 들어 캐나다 서부 지역 노선을 폐지한 그레이하운드는 그동안 축소 운영해오던 온타리오와 퀘벡주 노선도 오늘 새벽 0시를 폐지하면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운송업계의 전통적 상징으로 알려져 왔지만 철도와 저가 항공과의 경쟁, 정부 지원 미비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며 결국 전면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운행은 중단됐지만 그레이하운드 자매 회사가 토론토, 뉴욕 등 미국을 연결하는 5개 노선을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정부는 회사 측 결정에 실망을 표시하며 각 지자체와 협력해 새로운 운송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